와, GIT 솔루션 데이 핫하네요. 다 왔습니다. 이제 9교시입니다. 한 교시 남았습니다. 혹시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시나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제 가슴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혹시 IT를 하시면서 심장이 떨릴 만큼 짜릿한 솔루션을 접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 오늘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는 이미 벌써 많이 했습니다. 아까 커넥트카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데일리 4TB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트여기가 한 번 뜰 때 그 엔진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만 해도 5TB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이미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는 것들은 이미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결국엔 문제인 거죠. 쌓아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위는 타이달 스케일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달 스케일로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단순한 웨이브가 아니고 큰 밀물 썰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은 솔루션들이 새롭고 더 낫고 더 뛰어난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앱단 그리고 유저단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타이달 스케일은 거의 20년 만에 커널에 손을 댔습니다. 실제로 저희 본사에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거의 40살에 가깝습니다.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보는 어떤 좀 특별한 현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약 한 20년 동안 커널에 대한 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개발자들은 나이가 많은 커널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보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발상의 전환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상식을 한번 되돌려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림 많이 보시고 계시죠? 대부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IT는 대부분의 서버는 전부 다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분산이 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 왜 분산을 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 될 부하, 즉 데이터가 너무나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걔를 감당해야 될 하드웨어, 서버들은 충분히 커지지 못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타이달 스케일의 아이디어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냥 큰 머신을 만들어서 그냥 무식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게다가 경제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 타이달 스케일은 기존의 가상화를 완전히 반대로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가상화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놈을 올려놓고 그 위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드웨어를 작게 나눠서 여러 개의 OS를 돌릴 수가 있었죠. 충분히 좋고 아름다운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매년 65%씩의 데이터가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걔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분산 처리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분산 처리는 프로그램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타이달 스케일은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상하니까 나누는 거 말고 합치는 건 왜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합쳐봤습니다. 근데 이 합치는 것들은 자그마치 4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들은 1972년이었고요. 이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나온 데는 자그마치 4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달 스케일은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하드웨어를 묶어서 하나의 OS를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딱 하나의 OS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말은 소프트웨어 디파인의 마지막 퍼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상화가 하지 못했던 더 큰 머신을 이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죠. unmodified. 기존에 쓰고 계신 OS, 기존에 쓰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큰 머신 안에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가상화가 한 하드웨어 위에서 했던 일들을 저희는 전체 데이터 센터 위에서 각각의 큰 머신들을 가지고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 대의 하드웨어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머신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즉 실제 OS 단에서 봐서는 당연히 이쪽에 있는 CPU가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해야지면 되기 때문에 OS 차원에서는 동일합니다. 뭐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타이틀 스케일의 밑에 있는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접근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얘는 OS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노드 위에 하나의 OS 혹은 하나의 잡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저희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내게 됐습니다. 얘도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아니 데이터가 움직인다 그러면 CPU는 왜 못 움직이겠냐 이거죠. 저희는 CPU를 단순히 쪼개는 정도가 아니고 CPU를 다른 노드로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큰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많은 큰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처리를 해야 될 CPU가 이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두 가지 옵션이 생겼습니다. 즉 데이터도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도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물론 정책적으로 어떤 때는 어떻게 하라, 어떤 때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프로그래머와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정책이 만들어지면 어딘가에 한계에 봉착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그 CPU와 메모리의 최적화 부분을 머신러닝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타이틀 스케일의 하이퍼커널은 실제로 밑에 있는 CPU와 데이터의 움직임들을 바라봐서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해서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타이틀 스케일은 기존에 있던 메인 프레임을 다시 한번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서버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CPU 그리고 몇 개의 메모리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하드웨어, 이 하나의 하드웨어를 마치 과거에 메인 프로그램에 있던 CPU 보드, 메모리 보드, 디스크 보드, I/O 보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들은 여러 개의 노드를 마치 보드처럼 묶어서 그 위에 백플레인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스마트하게 머신러닝으로 움직이는 그런 버추얼 메인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로지컬리 저희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의 리미트가 있다면 저희 하드웨어 위에 OS가 구동이 되어야 될 테니까 그 OS들 중에 현재 가장 큰 OS들 리눅스가 갖고 있는 최고 CPU는 8092개, 8000개 정도까지 CPU를 제공하고 있죠. 사실상 저희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큰 머신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바로 1972년도에 알크나시 박사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온 데는 그런 CPU를 움직이는 기술, 머신러닝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데이브 리드 박사의 아이디어와 기술입니다. 데이브 리드 박사는 실제로 우리 UDP라는 프로토콜을 설계하신 분이고요. 저희 타이틀 스케일을 위해서 백단에 노드와 노드 간의 데이터가 움직일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만의 프로토콜을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CPU로 움직인다, CPU와 메모리의 움직임을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미리 하지 않고 머신러닝으로 한다.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벼운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인다라는 것들로 저희 타이틀 스케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4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퍼포먼스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좀 되겠죠. 지금 현재 빅데이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핫한 내용들이죠. R로 예측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측 모델링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값업 분석, 선형 분석,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들을 쭉 돌려봤을 때 환자 데이터 60만 명의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즈 700기가 그리고 전체 워크 사이즈 1.3테라짜리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빅머신, 4웨이 머신에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타이틀 스케일은요. 더 빨랐으면 좋겠지만 더 빠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버전 2를 출시했습니다. 버전 2에서는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잘했을까요? 개발자가 잘했을까요? 머신러닝이 스스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점점 더 빨라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건조했죠. 차이점은 뭘까요? 4웨이 머신, CPU, 메모리 빵빵하게 구웠을 때 금액은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대의 저가형 서버, 몇백만 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구현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큰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1.3테라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데이터가 커질 수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 각각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정보는 전부 다 3조 개가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기가 정도의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명의 데이터, 여기 계신 분 곱하기 3배 정도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만 30테라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머신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학술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중에 일부, 첫 번째 염색체, 24번째 염색체를 잘라내서 그 부분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3테라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돌아갈 겁니다. 한 2억짜리 머신에서. 그랬을 때 저희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이 결과가 뜻하는 바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타이달 스케일로 하게 되면 데이터를 따로 자르지 않고 프로그램 별도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전체의 데이터를 약 12대 정도의 머신에다가 다 담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50테라의 싱글 머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분산 처리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좀 다르죠. 뭔가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쌓는 이유는 분명히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측을 했을 때는 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50%의 확률로 예측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명확하고 큰 데이터를 가지고 90%의 확률로 예측을 해내는 것과 70%의 확률로 예측을 해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텔은 i7 CPU를 포기를 했죠. 근데 i7 CPU는 사실 빠르기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이 CPU는 보시다시피 하나의 CPU가 메모리를 24개까지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CPU가 3TB의 메모리를 허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4웨이 머신이면 12TB까지 메모리를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CPU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CPU가 나오게 되는데 이 CPU는 안타깝게도 메모리가 6개밖에 안 꽂힙니다. 기본적으로 768까지 꽂히게 되는 거죠. 요 위에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위 모델은 12개까지 꽂힙니다. 1.5TB까지 꽂히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만 빅데이터 시장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메모리를 쓰기 위해서 더 큰 서버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존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더 큰 CPU가 필요해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라이센스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드웨어 비용 효과가 커진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빅머신을 최초에 사게 되면 당연히 그 머신에 맞게끔 라이센스를 사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서버라면 이런 식으로 계획 구매를 해내갈 수가 있죠. 첫 번째 연도에 모든 라이센스, 모든 하드웨어를 다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솔루션이 몇 천만 원짜리 저가형이라 그러면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몇 억대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솔루션이라면 이런 계획적인 구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만 해도 자그마치 이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가 있죠. 3년 뒤에 혹시라도 물론 그러지 않으면 되겠지만 서비스가 충분히 크지 못하고 오히려 하얀 곡선을 그린다면 저희는 그 라이센스와 하드웨어를 전부 다 빼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사례가 나타납니다. 많은 하드웨어를 붙여서 OS를 올렸다 보니까 당연히 장애 케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첫 번째, 노드 1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스페어 노드가 있네요. 네, 스페어 노드가 바로 테이크오버를 받습니다. 서비스는 0.1초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꼭 이런 일이 저한테만 발생하죠. 네, 세컨노드가 또 죽습니다. 하필이면. 네, 이러면 당연히 네, OS가 중단되고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한테만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 경우라 그러면 하드웨어를 빨리 어떻게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반나절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했겠죠. 근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방법이죠. 꼬리를 잘라냅니다. 기존에 멀쩡한 노드만을 가지고 별도로 올려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소스는 좀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 5분 이내 서비스를 다시 재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애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돼서 좋아해야 될 일인데요. 갑자기 부하가 막 늘어납니다. 막 늘어나다 보면 액티브 서버는 얘를 버티지 못하고 기브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침 다행히도 저한테는 세컨드 서버가 있습니다. 스탠바이 서버가 테이크업을 받았네요. 근데 안타깝지만 장애는 아니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부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탠바이 서버도 기브업을 하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까지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기존까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다시 뭔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적어도 며칠의 시간 동안을 소비하게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몸집을 부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타이달 스케일의 파드를 재구성하는 시간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2배의 머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 큰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통해서 더 큰 부하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머신에 대한 분산 처리를 하지 않는 빅 머신들의 요구들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IBM 블루믹스, 오리온 VM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에 저희 타이달 스케일이 빅 머신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200코어의 머신이 필요해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클라우드에서 직접 바로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쓰임새는 아무래도 어널리시스 쪽입니다. 분석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보니까. 하지만 앞쪽에서 보여다시피 저희는 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디피케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IT의 레전드라고 보죠. 고든 벨, 백스를 만들었고 미니 컴퓨터를 디자인했던 이 사람의 얘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미래의 컴퓨터가 가야 될 방향이 저희 타이달 스케일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에 저희가 밀물처럼 타이달 스케일로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